손흥민은 오랜만에 뉴캐슬전에서 윙어로 복귀해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 정말 역대급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뉴캐슬 팀을 완전히 찢은 경기였습니다. 그의 경우에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과 일사정으로 인해 그래도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낸 손흥민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엔스포츠의 테코 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을 공격수로 기용하고 손흥민을 왼쪽 윙어로 옮겼다. 시간.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전통적인 조합이네요. 히샬리송은 주로 왼쪽, 오른쪽 윙에서 뛰는데 토트넘에 오면 토보 솔미가 더 큰 선수였고 손흥민이 처음에 왼쪽 윙에서 아주 오랫동안 뛴 선수였으니 상황은 달라지겠죠. 이번 시즌에는 좀 그렇네요. 마침표.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전반전 트리피어를 제치고 뉴캐슬에게 리드를 내줬다. 전반전 이도움, 후반전에 한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통산 10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한 골을 넣었고 4번째 골을 도왔다. 그날의 목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골로 손흥민이 올 시즌 8회 연속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처음 토트넘에 입단했을 때 적응 문제로 볼프즈부리크로 이적할 뻔했던 손흥민이 바로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14골을 시작으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다. 시즌 2016-17 흥민은 시즌당 12골, 12골, 11골, 17골, 23골, 10골을 넣었고 심지어 최악으로 꼽히는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은 10골을 넣었다. 올 시즌 단 16경기 10골, 2시즌 연속 전국대회 2골 성공, 8시즌 8경기 연속골 기록은 사디오 티리 아크리만이 갖고 있는 기록, 아구에로 케인의 기록이다. 9골 중 2시즌 연속 램파드가 10시즌 연속 기록을, 루니가 11시즌 연속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8시즌 이상 연속골을 터뜨린 사람은 6명에 불과하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오직 7명만이 달성한 기록이다. 그렇다면 손흥민의 놀라운 활약을 목격한 해외 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이 전설 목록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시즌 내내 탈장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0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은퇴할 때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로 평가받을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범죄적으로 과소평가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첫 시즌에 토트넘을 떠날 뻔했지만 그가 없는 토트넘은 상상할 수 없다. 손흥민을 대체하려고 했으나 다행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팀 성적과 영향력 면에서 최고의 시즌이었다. 페널티킥 없이 2골을 넣은 것도 놀라웠다. 골든부트 시즌도 미쳤다. 손흥민은 올해의 스포츠선상을 3번이나 수상했다. 나는 그를 리버풀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놀라운 선수. 소희가 그러네요. 케인이 떠난 뒤 손흥민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이런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나의 선장. 모두가 손흥민의 기록을 충분히 인정했고 토트넘 감독과 그 친구가 손흥민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케인을 완전히 버린 것을 볼 수 있었고 지난 시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미니 2골을 터뜨린 8시즌 중 부진한 시즌이었지만 손흥민이 보조 선수로 활약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질적으로 미드필더인 스태프. 마찬가지로 그들은 지난 시즌 손흥민이 많은 골을 넣지 못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난 시즌 내린 결정이 불공정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시즌 중 정말 힘들었던 점은 손흥민이 전두엽 안면골절을 입었다는 점인데 월드컵 때문에 안면골절 수술을 미뤄야 했고 최대한 빠른 복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이후 토트넘으로 복귀했다. 월드컵 손흥민이 다시 폼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팬들의 말대로 손흥민은 지난 시즌 약 8에서 9개월간 스포츠 탈장을 앓았다.
그래서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경기에서 몸이 너무 아파서 뛸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이 됐다. 경기에 대한 욕심이 많은 손흥민이고 경기 체제를 걱정할 만큼 욕심이 많은 선수로서는 정말 심각한 부상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손흥민의 경우 지난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미니 능력을 보여줘서 아래는 제가 정리한 그들의 의견 중 일부입니다. 훌륭해요 손. 정말 대단하다 세계 최고야 올해도 득점왕 경쟁에 가세할 것 같네. 손이 아시아노 플레이어인 것은 누구나 인정해야지. 요즘 토트넘 카운터의 날카로움이 정말 대단해. 팀원들끼리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주변을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서 팀이 더 좋아. 케인이라는 팀의 기둥이 이적 후 주장을 이어받고 이만큼 활약하고 있을 정도니 솔직하게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네. 부상당하는 것만큼은 조심하세요. 플레이는 하나하나 봐도 꽤 수준이 높은 선수니까. 그러니 그만큼 득점도 할 수 있는 거겠지. 손이 아시아인이 아니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평가받았을 것 같아. 이런 대단한 선수는 당분간 아시아 중에는 나오지 않겠지. 케인이 페널티킥 키커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위대한 기록이야. 미토마랑 손흥민을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신뢰되는 이야기야. 손흥민의 가치는 월드 클래스 미토마와는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월드컵 이후부터 두각을 나타내온 미토마인데 손과 통산 기록을 두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미토마는 앞으로 기록을 만들어갈 선수야. 정말 저 정도의 스피드에서 플레이의 정확성이 대단하다는 게 대박이야. 손흥민 진짜 대단하네. 한국 언론이 일본인 선수와 비교해대는 기사는 싫지만 역시 손이 아시아노 선수라고 생각해. 팀 종합력으로 보면 대표팀의 파워는 일본이 위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개별 선수로 보면 손의 레벨이 높아. 한국인은 뛰어난 사람이 나오니까 부러워. 손흥민의 사소한 기록 달성에도 한국 언론들은 열광하는 것 같네. 근데 토트넘의 리그 순위는 저조한 것 같던데요. 노스런던 더비에서 득점, 이기고 나서 잘난 척하지 싶은 느낌이랄까요? 오늘도 질투가 나나 보구나. 밥을 먹었고 결과를 내니까 역시 굉장하네. 물결표. 한국 언론은 손흥민의 위협을 칭찬할수록 한국 대표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나? 이 정도 명선수가 있는데도 한국 대표팀은 신통치 않은 성적밖에 남기지 못하고 있잖아. 월드컵은 연속 출전하고 있다지만 본선에서도 돌파를 해야 국제적으로 인상을 남기지. 올해는 희찬이도 득점 랭킹 상위에 있고 우수한 선수가 많아졌어. 개인적으로 아시안컵 중에 이탈하지 않고 둘이 득점을 했으면 좋겠지만 클린스맨이 주전 선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기엔 어렵겠지. 현 시점에서는 틀림없이 아시아노이라고 생각해. 한국은 싫지만 적어도 한국은 주요 타이틀인 아시안컵에서는 60년 이상 우승하지 못했다. 소니는 키도 큰데 스피드도 빠르고 어려운 슛도 그대로 날릴 수 있는 것이 특색이야. 이런 점은 일본인에겐 없는 타입이지. 패스도 가능하고 만능형 선수네요. 케인 이후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대로라면 케인이 하던 득점까지 다 해낼 수 있겠어요. 단지 손이 대단하다는 이야기일 뿐인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항해오는 이런 사람이 있네. 웃음. 논점이 너무 어긋나잖아. W. 대체 뭐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이 댓글 주인은 일본도 기껏해야 월드컵 16강이 최고 성적 아니었나? 일본인들이 오타니를 마구 칭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 WW. 한국이야말로 항상 일본과 비교하는 보도를 엄청 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이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빼뚤게 해석할 것 같다. 웃음. 아시아에서는 앞으로 최소 10년간 손을 뛰어넘는 선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미토마나 쿠보가 넘겼으면 좋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비교조차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역시 손흥민은 왼쪽에서 더 강하구나. 괴물급 활약이었어. 손흥민 게임 성적 외에는 쇠퇴하고 있는 한국인데 박지성 이후론 확실히 일본보다 약해지고 있잖아. 손흥민이 떠나면 월드컵 출전도 위태로워지겠네. W.
이 정도 수준의 공격적인 에이스가 일본에서도 나와준다면 아시아를 여유롭게 잡고 소니 아시아노 선수라는 건 모두가 인정. 월드컵 8강도 가능할 것 같아. 팀원들을 잘 챙겨서 인기도 좋지. 진짜 조금 더 위 팀에서 보고 싶었는데 소니 아시아노이라는 말이야말로 반대로 과소평가된 거라고 느껴져. 역대에서 아시아 넘버 1이겠죠. 세계 최고의 프리미어에서 이런 기록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 심지어 분데스리가에서도 활약했었고요. 이 정도 선수라면 사실 어딜 가도 활약할 수 있겠네요. 오히려 스퍼스에 있는 게 아쉬울 정도예요. 결국 공격수는 득점을 해내야 평가받는다. 일본인 공격수들은 득점을 못하니 때문에 평가가 낮은 거다. 아시아인 같은 말 빼고 봐도 위대한 기록이라고. 솔직하게 이건 대단한 기록이야. 초반 컨디션이 나빠도 시즌 통과하면 언제나 안정적인 결과를 남기고 있어. 종합력이 엄청 높아. 분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선수야.